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금, 토 이렇게 두 차례 있었는데 그 명태균 씨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쓴 그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제발 좀 앞머리 자르고 뒷머리만 갖고 거기에 확대해서 그런 기사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되면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요? 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명태균 씨의 핵심 혐의는 첫 번째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천 개입 의혹인데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뭐 단순 조언이다, 일반 국민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워낙 쏟아놓은 말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걸 지금 정치자금법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뒤집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뭐 언론 탓을 했던데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육성으로 그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명태균 씨는 이제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마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거는 뭐 자기의 주장, 의혹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네. 실제 정치자금법이 그 위반을 어떻게 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한테 그 받았다는 그 9천만 원의 성격이 뭐냐. 네. 아니면 또 여론조사를 위해서 뭐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뭐 2억 7천만 원 뭐 이 정도를 지금 받았다 이런 혐의가 있잖아요. 네.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일부는 뭐 또 일부 그 출마자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그 사람은 주었다고 시인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결국 그 부분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다 뒤집어가면서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구속영장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네. 아마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혐의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에 명태균 씨의 말이 어디까지가 허풍이고 어디까지가 뭐 약간 사실관계가 뒷받침되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강희경 씨에게 사실 그냥 너스레 떤 것에 불과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냥 허풍을 좀 떨었다. 근데 이게 사실로 둔갑돼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이면 하야 탄핵, 제가 인터뷰 공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농담이라고 얘기했죠. 그 기자가 했던 말이 뭔지 아닙니까? 사장님 입을 막으려고 사장님을 구속시키면 사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5살 제 딸이 있고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잡혀가야지 뭐. 제가 그렇게 답변할까요?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 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지금 눈여겨볼 부분이 이 명태균 씨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네. 이제 검찰 수사를 앞에 두고서 확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날 잡아가면 감당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뜬금없이 갑자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검찰 조사 전에는 앞으로 폭로는 영원히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버린 게. 그동안 버려놓은 것들이 그동안은 어느 한 진영하고 거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래용으로 저는 막 던졌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느 진영도 지금 거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모든 화살이 내지는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를 이제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주워 담아야 되는데 주워 담으려면은 좀 전에 우리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해명은 또 못 해요. 그러니까 뭉뚱그려가지고 너스레야, 허풍이야, 그리고 화를 내고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더.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너스레, 오보, 격려는요. 구체적인 정황으로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거나 그럴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은 그냥 아유 쟤는 허풍쟁이야라고 그냥 단절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정황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게 단순한 허풍이 아니네. 이게 굉장히 그 일련의 연관성이 보여지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 이런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궁지에 몰려서 지금 막 떠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명태균 씨의 입장이 바뀌어가는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맨 처음 명태균 씨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검찰 조사 받으면 윤 대통령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것이다라고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진다라는 얘기까지 꺼내놨다가 검찰 출석할 때는 농담이었다라고 말을 확 뒤집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7일에 9시 25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10시에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밝힌 SNS 입장문인데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분들에게 사죄드린다. 바짝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그리고 여긴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데 지난 8일에 검찰 조사 전에 폭로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명태균 씨도 자기가 폭로한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수사를 어떻게든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나 건드리지 말아라. 네. 그러면은 모두가 다 곤란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됐고 여권, 야권 누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 방어하거나 이게 아니라 다 수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신의 허풍이 통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된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천에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자기의 발언으로 쟁점이 돼버렸어요. 네. 만약에 그런 지위에 없었고 그런 영향을 못 미쳤을 경우에 돈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플러스 사기 혐의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언 때문에 지금 혐의 하나가 추가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납작 엎드리고 그 모든 것이 허풍이었고 언론에서 지금 잘못 실었기 때문에 발언이 이렇게 좀 크게 된 것이다. 네. 그런 실질적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혐의 하나를 지금 떼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이제 이때 작동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분은 전과가 있는데 지금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창원시 공무원에게 승진시켜주겠다. 내가 네. 창원시장 등과 가깝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에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럴 능력도 지위도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직후에 벌어진 대선에서는 뭐든지 다 자기가 했다? 라는 게 이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건드리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블러핑이 통하지 않았고 이제 와가지고는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사기 혐의가 추가되면은 사실 구속을 면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혐의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저 법적인 얘기도 다 의미 없는 걸로 무마해가지고 어떻게든 혐의를 덮고자 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명태균 씨는 취재진의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아니 그거야 본인이 예. 지금 신용 불량증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그 사무실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예. 몇 평이든가요?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명수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질문을 제대로 답변. 아니요.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뭘 답변합니까? 본인이 뭔데? 검찰입니까? 본인이 검찰이에요? 당신이 거짓 뉴스 보냈구나. 당신 내가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얘기했지? 김영선 의원이 수십억 자상한데 왜 선생님한테 돈을 빌린? 그거를 김영선한테 물어봐요. 기자 조심하세요. 내 고발할 거예요, 본인. 네, 본인은 지금 일개 조언자에 네.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언론사에는 저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표현도 많이 보이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나는 허풍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막 설전도 벌였었는데 또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는 내가 가족들 앞에서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요. 내가 뭐 아무것도 예.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무 화를 내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강혜경 씨, 그러니까 제보자라고 하는 강혜경 씨를 향해서도 지금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조금 전에 강혜경 씨가 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명태균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까지 사건 파악을 하지 못하고 비난하는데 법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은 진실의 산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8번, 명태균은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소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명시 조사가 금토 이렇게 이틀 만에 끝난 것도 의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혹시나 명시를 봐주기 수사할까 걱정된다. 이렇게 지금 검찰을 향해서까지 수사의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명태균 씨의 뭐 태도가 돌변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아까 본 내용에서도 보면 굉장히 뭐 한 기자를 상대로도 상당히 지금 거세게 뭐 항의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 뭐 앞서서도 많은 패널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본인이 지금 수사를 앞두고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태도도 지금 뭐 사과를 했다가 또 어느 편에서는 기자를 향해 또 거세게 또 항의도 했다가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지금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강혜경 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저는 들립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휴대폰 3개를 폐기한 부분, 물론 명태균 씨는 이것을 증거인멸에 어떤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영장이 검토가 되고 또 영장이 청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좀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본인은 자꾸 추천, 조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추천, 조언은요. 공식적인 루트나 자기 개인적인 뭐 어떤 입장을 공개 표명하거나 주변에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추천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청탁이라 그러거나 뒤에 무슨 다른 게 있었으면 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강혜경 씨의 반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좌를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쉽게 풀린다라고 주장했던 명태균 씨의 반박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계좌 자체가 없었다.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계좌가 없었다. 그래서 명 씨의 임대료, 관리비, 도시가스비, 휴대폰 요금 등 생계와 관련된 지출을 해달라고 부탁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계좌 이체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좌 이체했던 모든 자료를 다 들고 있다라고 강혜경 씨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양쪽에 좀 진실 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 수사 시작됐고 지금 강혜경 씨 주장대로 강혜경 씨는 8번, 지금 명태균 씨는 이제 2번 검찰 수사 받았죠. 검찰 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